자,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컴파일과 런타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림으로 볼까요? 제가 시언어 시간에도 한번 그렸었던 건데 다시 한번. 여러분이 작성하시는 거는 이제 소스 코드 파일입니다. 소스 파일. 소스 코드 파일. 확장자는 .c예요. C 언어로 작성을 할 경우에. 그래서 막 여기에서 int a니 캐릭터 c니 int형 배열 3개짜리 이렇게 만들고 하는 거죠. 자, 근데 요거를 바로 컴퓨터한테 주면 컴퓨터가 못 알아듣는다 그랬죠? 그래서 한번 번역을 거쳐야 된다. 정확히 이거랑 똑같은데 얘는 이제 실행 파일이죠. 확장자는 exe. 그리고 얘네가 뭘로 바뀐다? 기계어로 바뀐다. 이진수 숫자로 바뀌어요. 자, 그래서 이 실행 파일을 이렇게 컴퓨터한테 건네줘야 실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컴퓨터는 여러분들이 딱 실행을 시키면 여기 안에 있는 코드를 메모리에 올려요. 자, 그래서 이제 필요한 이 파일, 이 실행 파일, 얘가 필요로 하는 메모리를 마련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얘가 필요한 메모리는 몇 바이트인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도 계산할 수 있어요. 4바이트, 1바이트, 12바이트 합하면 17바이트죠. 17바이트 없으면 안 들어갑니다. 메모리 17바이트가 마련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넣어서 실행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작성을 하죠. 그러면 이게 몇 바이트 몇 바이트 몇 바이트인지를 다 계산해서 실행 파일로 바뀔 때 적어놔요. 여기서 17바이트잖아요. 이 프로그램은 17바이트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적어놔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실행 파일을 실행시킬 때 컴퓨터가 이 프로그램은 17바이트가 필요하네 하면서 자신의 메모리를 확인을 합니다. 17바이트 여유가 있는지. 있으면은 여기를 아무도 사용 못하게 잡아놓고 얘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얘를 프로세스라고 부르고요. 프로세스한테 필요한 메모리를 할당한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프로세스를 실행할 때 이 프로세스가 사용할 수 있는 메모리, 최소한의 메모리가 있는지를 체크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프로세스는 이제 프로그램이잖아요. 이 프로그램이 몇 바이트, 최소 몇 바이트를 사용해야 되는지는 컴파일을 할 때 정해집니다. 컴파일. 이게 컴파일 과정이죠. 그죠? 그래서 요건 뭐예요? 17바이트는 컴파일 할당이에요. 컴파일 시점 할당. 메모리 할당을 이미 컴파일 시점에 계산해서 결정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프로그램 실행되면은 바꿀 수가 없어요. 이미 실행 파일 만들어질 때 결정돼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바꿀 수가 없다. 바꿀 수 없다라는 걸 우리가 정적이다, 그렇죠?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컴파일 때 할당되는 거를 우리가 또 정적 할당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정적 할당. 이거 바뀌지가 않아요. 한번 결정되면. 그래서 이제 이걸 정적 할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대부분의 메모리 할당 방식이 다 정적 할당이에요. 컴파일 시간에 다 계산이 돼가지고 실행 파일이 나오는 순간 메모리의 용량이 딱 결정이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 배열 같은 경우도 지금 정적 할당이에요.
메모리 계산해야 되는데 이거 모르면 할 수 있나요? 이거 크기 곱하기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모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안 되는 거고요. 요거 에이지스 카운트 요것도 안 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카운트의 값은 언제 결정이 된다? 이 스캔F라는 게 사용자가 직접 입력하잖아요, 키보드로. 그거는 말 그대로 이 실행 파일이 사용자 컴퓨터에 프로세스로 올라가가지고 이미 실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때 뭔가 크기가 결정되는 건데, 이 17이라는 정적 할당을 해서 나오는 크기는 사용자가 그 프로그램을 시작하기도 전에, 실행 파일이 나와야 할 때 이미 계산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한참 전입니다. 카운트 값이 결정되기 전에 에이지 이 배열의 크기를 계산하는 게 훨씬 한참 전이에요. 그래서 안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의 원인을 알았어요. 우리가 배열을 사용할 때 요런 불편한 일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다? 컴파일 때 무조건 메모리 계산이 되어야 해서 길이를 반드시 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걸 달리 말하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다? 자, 이 메모리를 컴파일 때 결정하지 않고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는 걸 이제 런타임이라고 해요. 런타임 때 할당하면 되지 않겠냐. 이게 해결책이 되겠죠. 이게 해결책이 맞습니다. 프로그램 실행 중에 그때그때 필요한 메모리를 할당을 하면 돼요. 만들면 돼요. 그럼 이제 우린 뭐만 알면 된다? 런타임 프로그램이 실행 중에 메모리 할당을 어떻게 하는지 알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일단 하고요. 방법을 한번 그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좀 지울게요. 정답은 올려드릴 거예요. 자, 요게 이제 12바이트인데 우리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명확하죠? 이건 정적 할당이라고 불러요. 시점은 컴파일 시점이에요. 자, 그럼 이제 동적 할당. 동적 할당이라는 말은 동적 할당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서 정적 할당에 반대되는 개념인데, 동적이라는 건 계속 바뀌는 거잖아요. 움직인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메모리의 크기가 계속 살아있는 것처럼 바뀐다라고 해서 이제 동적 할당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런타임 때, 정적 할당은 컴파일 할당이에요. 옆에 적었구나. 런타임 시점 할당 하는 방법만 알면 됩니다. 자, 그래서 런타임 시점에 할당하는 거는 C 언어에서 함수를 제공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함수 사용법만 알면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시점에 메모리를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함수의 이름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기본형은 이렇게 생겼어요. 함수 이름이 MALLOC, 메모리 얼로케이션을 줄여서 말록이라고 해요. 말록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면 프로그램 실행 중에 메모리 할당을 할 수가 있고요. 자, 한번 직접 사용을 해볼게요. 함수니까 이렇게 생겼겠죠. 가로 열고 닫고. 자, 그러면은 인수로는 할당 받고 싶은 크기입니다. 반환은 리턴 주소예요. 자,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는데 여기다 뭘 넣어야 된다? 여러분이 할당받고 싶은 메모리 크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숫자 3개 저장하고 싶으면 12바이트 필요하죠. 12 넣으면 돼요.
기준은 바이트입니다. 자, 그럼 정말로 12바이트를 마련을 해줍니다. 여기 실행되는 시점에서. 자, 그걸 이제 그림으로 표현해 볼게요. 메모리 영역이 있으면, 자, 이 코드가 실행되는 시점, 이 함수가 실행되는 시점에 이렇게 마련이 돼요. 12바이트가. 이 두 개랑 비교해 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메모리가 있으면, 자, 얘는, 자, 이거를 이렇게 표현을 하면 안 될 것 같고,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돼 있다고 합시다. 자, 그럼 이게 이제 한번 컴파일 돼서 실행 파일이라고 가정할게요. 얘네들은 기계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컴파일 할 때 여기다가 적어 놓는다고 그랬죠. 이 프로그램의 크기를, 메모리의 크기를. 그러면 12, 3, 4, 12 해서 24. 이렇게 적는 게 아니고 딱 12만 적습니다. 요것만 계산한 거예요. 자, 그럼 이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이렇게 12바이트가 할당이 되고요. 이 주소값 있죠. 요게 이제 ARR이라는 이름으로 나오는 거죠. 요게 이제 요방식이에요. 프로그램 시작하자마자 만들어져요. 이렇게. 그러면서 코드가 이제 하나씩 진행이 되잖아요. 이 코드 실행하고 요거 실행하겠죠. 그러면 이거는 요거 실행될 때까지도 메모리 할당이 안 되다가 요거 코드가 실행되는 시점에서 12바이트를 이때 이제 만들어줍니다. 자, 그리고 얘 위에 같은 경우는 이름이 있잖아요. 여기를 찾아오기 위한 이름이 있잖아요. 근데 얘는 필요할 때 갑자기 만들어지는 거라서 우리가 코드상으로 뭔가 적어놓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특별한 시점에 크기만 딱 정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이름이랄 게 없습니다. 그럼 얘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이 첫 번째 주소를 의미하는 이름이 없잖아요. 배열 이름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그랬죠. 없어서 이 주소 있죠. 여기 만약 0x20이다 가정을 했을 때 이 값을 알아야 우리가 여기를 찾아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함수 mrlog이라는 함수가 반드시 필요한 이 주소를 return이라는 걸로 할당을 하고 나서 이 주소 값을 return이라는 형태로 주게 됩니다. 그래서 반환은 주소예요. 어떤 주소다? 할당받은 메모리의 시작 주소가 되겠죠. 몇 바이트든 간에 1바이트든 10바이트든 100바이트든 그 시작 주소를 리턴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받아주셔야겠죠? 리턴 해주니까. 이름은 자유롭게 지으시면 됩니다. ARR로 할게요. 그냥 간단하게. 자, 그리고 이제 주소를 저장하기 위해서 변수를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여기 주소 타입을 정해줘야 됩니다. 주소 타입은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캐릭터형 포인터도 있고요, 인트형 포인터도 있습니다. 슈트형 포인터도 있겠죠. 플롯형 포인터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뭘 써야 될까요?
이것은 주소 타입은 개발자가 정합니다.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 시스템은 관여하지 않아요. 그냥 필요한 만큼 마련해 줄 뿐입니다. 그럼 12바이트를 마련해 달라고 했을 때 어떤 의도로 12바이트가 필요했는지는 개발자만이 알 수 있어요. 내가 인트 3개를 저장하기 위해서 12바이트를 쓸 수도 있고요. 캐릭터 12개를 저장하기 위해서 12바이트를 쓸 수도 있고요. 슈트를 6개 저장하기 위해서 12바이트를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12바이트라고 해서 이게 인트 3개다라고 할 근거가 없는 거죠. 캐릭터로도 12바이트 만들 수 있고 슈트로도 12바이트 만들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3등분해서 인트로 저장을 내, 6등분해서 슈트로 저장을 내, 이거는 개발자 마음입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만약에 나이를 인트로 해서 3개 저장하고 싶어서 그냥 만들었어요. 그럼 인트형 포인트로 받아주시면 돼요. 4바이트씩 알아서 쪼개서 쓰겠죠. 나는 캐릭터 12개로 저장을, 그러니까 사용을 하고 싶어, 이 12바이트를. 그러면 그냥 캐릭터로 받아주시면 돼요. 또는 똑같이 3개인데 정수로 쓰고 싶다, 플롯으로 받아주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주소 타입은 개발자가 정합니다. 12바이트를 어떻게 쓸지. 저 같은 경우 이제 인트로 한번 해볼게요. 요거랑 똑같겠죠. 얘가 이름이 있으니까 true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실상 요거랑 요거랑은 100%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얘도 12바이트라는 공간이 있고요. 주소값을 가지고 있고, 이 주소값을 ARR이라는 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MRlog을 이용해서 12바이트를 마련해도 정확히 똑같이 12바이트가 연속된 구조로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얘도 주소가 있을 거고, 이 주소를 return이라는 형태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인터 변수로 저장을 해주시면 돼요. 어차피 얘도 이 ARR이라는 게 포인터잖아요. 이렇게 저장할 수 있죠. 이 두 개랑 차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위치만 다르지 얘네들의 구조는 완벽히 같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저장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12바이트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럼 이 주소를 정확히 찾아가서 제가 3개씩 쪼개서 쓸 거거든요. 근데 이 주소를 이미 얻었죠, 지금. ARR로. 그죠? 그럼 ARR2 찾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찾아오겠죠, 여기. 그래서 인트형 포인터이기 때문에 정확히 4바이트를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이거를 그냥 쓰면은 이제 여기 있는 값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거고, 이거를 대입 연산자 왼쪽에 쓰면 여기에다 뭔가를 저장할 수 있는 거죠. 자, 해볼게요. 자, 10을 저장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만큼 가운데 4바이트 이만큼 찝어가지고 여기다 20을 저장하고 싶어요. 지금 10 저장했죠. 그럼 이 주소에다가 플러스 1 하면 되겠죠. 정확히 4바이트 이동할 테니까 ARR2에다가 플러스 1을 해서 얻은 주소값을 찾아가면 정확히 여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4바이트 이렇게 읽을 거예요. 역시 대입 연산자 이용해서 20을 저장합니다. 패턴 나왔죠?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30까지 저장이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뭘로 바꿀 수 있다? 앞에 건 대괄호 밖, 뒤에 건 대괄호 안. 배열 표현으로 바꿀 수 있죠. 0번째, 1번째, 2번째. 배열이랑 똑같이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적 할당, 동적 할당이라는 게 있는데, 정적 할당은 말 그대로 컴파일 시점에 미리 다 계산이 돼서 나오는 메모리고요. 동적 할당은 개발자가 필요한 시점에 특수한 함수를 이용을 해서 프로그램 실행 중에 메모리를 할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적 할당은 포인터를 모르면 절대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주소 자체를 받아와서 찾아가가지고 우리가 포인터 연산을 통해서 사용해야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포인터를 못 쓰면 동적 할당은 못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포인터를 왜 사용하는가? 그래서 첫 번째가 지역 변수, 지역을 초월할 수 있다. 연속된 메모리를 참조할 수 있다. 배열이죠, 배열. 그리고 동적 할당을 할 수 있는 거죠. 됐고요. 자, 오늘은 그래서 동적 할당이 정적 할당이 왜 한계가 있는지, 어떤 점에서 안 좋은지를 봤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동적 할당을 쓸 수가 있다라는 것도 알았어요. 그럼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 동적 할당 쓰면 되겠네? 근데 동적 할당도 당연히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동적 할당이 뭔지,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정도로만 이해하고 마무리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시간에 정적 할당이랑 동적 할당, 장단점, 언제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런 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풀었던 문제, 그리고 여기에다가 적용을 해볼게요.